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저쪽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한 거 맞고요. 그러나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한 건국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모부투 세세 세코니 굉장히 이름을 대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30년씩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다 훼손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의거를 일으켜서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그런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것이 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했고 현명했고 민주화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적을 살해하고 그렇게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리고 한국 동란 중에 개헌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헌한 사람을 갑자기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겠다는 뜻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또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했습니다. 아주 영어 잘하시고 또 그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능란한 외교를 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거 이미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인정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독재했다는 것도 다 인정 끝난 건데 지금 새삼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건국의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자. 이런 것은 과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련에 이미 그 소련 정부의 친정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남쪽 반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때부터 자유시장 경제가 자리 잡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부패하고 반민주주의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3.15나 4.19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그 반민주주의적인 그 행동을 많이 했는지를 충분히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리고 이승만 정부 아래서 일어났던 수많은 양민 학살과 수많은 그 정적들의 살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건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1930년대쯤인가 임시정부에서 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자료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근데 당시에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대통령으로 나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총리는 내각의 협의체의 좌장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력 집중화된 권력기관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사를 다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시고요. 이해하자는 거 아니고 그걸 그대로 기술하자는 것이죠. 미진한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에 어프로치 하진 못했습니다. 100%. 사실 예. 그때부터 이미 빨갱이라는 그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그 기회로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까지 제가 들어도 되는 건가요? 가령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공산당과 협력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 국민당 정부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수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굉장히 빳빳한 공산당 사람들과 협력을 했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굉장히 이승만은 그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가령 조봉암 선생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과거의 사법 판결 사형이 잘못됐다는 재판도 났습니다만은 그분도 분명히 박헌영 일파와도 더 이상은 더 이상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는 포기하고 민족주의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빨갱이로부터 비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올가미를 쓰고 사형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민특위 해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명명백백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끝나가지고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제거했었어야 된다.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인 노덕술이라는 그 일제 경찰 출신을 잡는 것을 반대했던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는 그것마저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처음에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민주주의를 아니, 지켰다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집회, 의견 결사, 출판의 자유가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뭘 자꾸 민주주의를 아니, 지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선거권 다 줬지 북한을 않습니까? 대항해서 김일성 정권에 맞서서 이 땅을 공산주의를 안 만들었다 그냥 이 정도로 말씀하세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이 만든 거는 다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재 그게 왜 국가였습니다. 정부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51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하려고 그 국회의원들 잡아가두면서까지 자기가 직선제로 바꿔놓은 건 인정을 하십니까? 그건 있었으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또? 발췌개헌이고요. 그 말씀 하시는데. 그다음에 아까 4.45 개헌도 김연아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엉뚱방아 얘기를 겁니까? 제가 하려다 못했어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하고요. 칠레의 피노체트가 떠오릅니다. 프랑코도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진압을 해가지고 독재를 했습니다. 프랑코는요. 나중에는 뭐 정치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심한 학살도 없이 순탄하게 이끌어다가다가 왕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양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코를 스페인에서 그렇게 추앙한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피노체트는 아주 이승만 대통령과 흡사하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사회주의 정권은 국가를 혼란시킨다고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했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피노체트 동상을 세워라? 아까 김구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런 토론에 나올 때마다 이런 분들을 옹호하는 이 독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을 옹호하는 분들의 얘기가 늘 북한에 대척했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다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러면서 백범 선생님의 예도 하필이면 북한에 가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범 선생님의 공에 대해서 아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양민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민도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독립한 다음에 그 나라 건국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다음에 재산 축제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로 인의장벽 세우고 그래서 마침내는 굉장히 흉한 몰골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지금껏 민주국가가 안 돼서 그 나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인정한다고 칩시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외교력과 아주 선지적인 해안으로 그것을 막았다. 그걸 다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이분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1951년에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한 개헌, 그 다음에 또 4.45 개헌, 그리고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4.19로 쭉 이어지는 그런 행적, 그리고 양민 학살에 본인은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관여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좌우익의 싸움에서 좌익이 득세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 우리가 한 발언이 어떻게 기록될까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한 분의 동상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우셨더라도 그분의 전체 행적을 보고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피해자 유족들이 또 피해자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11년에 이르러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국가가 됐는지 저는 정말 아연할 정도입니다. 그게. 정치 현상을 정치가에게 성직자의 덕목을 모라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가가 가장 훌륭했고 어떤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아니,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고 대통령과 있습니다. 다른 인권 정책을 잘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아니 그 묻고 얘기를 싶어요, 하시면 진짜. 말꼬리를 잡으실 것 아니, 같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비교를 하고 이승만 싶어서요. 대통령의 공과만 얘기를 하시죠. 이주천 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하는 내내 그 당시는 일제 청산을 하는 반민특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는 좌우의 대립 때문에 양민 학살도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승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도 믿기지 않지만
지금에 와서 스스로도 독재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무엇을 평가해야 되며 무엇을 그분을 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재자들을 위해 독재를 없애기 위해 피를 흘리신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추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이며 단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올바르게 살겠다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4.19 유족들하고 이승만 유족들 사이 화해 얘기를 하는데 왜 4.19 유족들이 이승만 유족으로부터 화해를 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유족들이 다 화해하고 사과받아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 확립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권을 잘 지켰느냐를 그게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승만 대통령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자기 권력을 위해 유린했습니다. 헌법도 다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해서는 지금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이 정말 침해를 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어떤 공을 더 세우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으로 정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푸른색으로 의견을 표현하실 거고요. 공이 있었지만 과가 너무 극명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홍색 버튼으로 표시해 주실 겁니다. 약간 20대 20으로 토론 시작 전에 20대 20이었습니다. 토론 마무리된 지금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물론 지금 나타난 의견은 토론 평가단만의 의견입니다. 네.